반갑습니다. 르노TV의 르노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상장사 넥스틴의 2021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약속드린 대로 회사의 중대한 내용에 대한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4분기 실적하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넥스틴의 2021년 매출은 571억 원, 영업이익은 221억 원을 시현해서 전년 대비 각각 12%, 2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분기별로 따져보면 4분기 실적은 매출 136억 원, 영업이익 51억 원을 실현해서 지난 3분기, 2분기에 다소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실적은 교보증권 연간 컨센서스 매출 593억 원에 부합되는 실적이지만은 사실 작년 반기까지만 해도 넥스틴에 대해서 연간 매출 700억 이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했기 때문에 근본 실적 발표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매출적인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4분기 37%를 기록해서 2021년에 연간 39%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는 것에 좀 큰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이게 매출만 받쳐줬다면 참 좋을 텐데 다시 생각해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찌됐건 과거는 과거이고 올해가 중요한데요. 과연 올해 1분기에 분기별 150억 원 이상 매출 기조를 유지해 줄 것인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넥스틴이 올해 이제 교보증권 컨센서스처럼 800억 이상 매출을 달성하려면은 연초 1분기에 150개 이상은 찍어줘야 하는데요. 정확한 작년 4분기 말 수주 잔고 금액을 알 수가 없어서 좀 나름 추정을 해보면은 작년 3분기 말 수주 잔고 170억 원을 4분기에 많이 인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4분기 제공품을 포함한 재고자산이 3분기 대비해서 증가가 많이 했고, 그리고 매출 채권은 3분기보다 다소 빠졌지만은 올해 1분기에 140억 원 SMIC 중국발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매출 실적이 150억 이상은 유지해 줄 것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봅니다. 특히 넥스틴의 2021년 작년 실적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아무리 반도체 장비주이지만은 영업이익률 39%라는 경이로운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이는 극자회선 장비 독점 글로벌 회사 ASML의 작년 3분기 영업이익률 51%, 일본에 의존하던 반도체 패키징 장비를 개발해서 독보적 영업이익률 33%를 시현하고 있는 한미반도체에 견주어서 전혀 손색이 없는 높은 영업이익률입니다. 또한 반도체 증착 장비 개발로 미국 어플라이즈 머티리얼즈의 독과점 시장에 진입한 유진테크의 최근 3분기 영업이익률 28%, 그리고 고성능 디스펜서 장비 개발 프로텍 영업이익 30%를 상회하는 놀라운 영업이익률을 지금 넥스틴이 시현하고 있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이처럼 해자스러운 영업이익률을 시현하는 코스닥 상장사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정말 대단한 실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이익률을 시현할 수 있을까? 결론은 이제 위에 예시를 든 ASML, 한미반도체, 프로텍, 유진테크의 공통점은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높은 경쟁력입니다. 따라서 넥스틴의 경이로운 영업이익률도 높은 경쟁력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음 챕터에서 넥스틴의 높은 경쟁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자스러운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인가? 결론은 이제 2021년 하반기부터 장비 단가가 높은 이지스2의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지스2는 이제 KLA 장비보다도 패턴 결함 검사 속도가 10% 향상이 되었고, 장비당 가격은 KLA보다 이제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점차 시장 진입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히타치 제품을 사용하던 국내 파운드리 업체들하고 KLA 장비를 사용하던 중화권 업체들이 기존 장비 소모 시기에 맞춰서 점차 장비 대체를 이루고 있고, 이지스 DP 즉 이지스 1 장비보다도 단가가 인상된 넥스틴의 영업이익률은 향상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해자스러운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가를 인상했어도 아직까지 KLA 장비보다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 경이로운 이익률은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제 2022년에는 검사 속도가 50% 향상된 이지스 3 장비가 올해 여름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이지스 3 장비가 출시가 되면은 경쟁사인 독점 플레이어 KLA와 이제 기술 격차는 완벽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네임밸류가 있고 기존 선 진입자라는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속도 향상과 검출력, 즉 이제 결항 검사율이 높아진 업체로 장비를 대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지스 2 장비의 매출은 계속 상승할 거고, 하반기에는 이지스 3 장비의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에 넥스틴의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은 올해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피력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넥스틴은 이제 다크필드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군을 점차 이제 브라이트 필드에도 진입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넥스틴의 장비는 UV 장비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지스 장비는 브라이트 필드와 다크 필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콤보 시스템을 맞기는 하지만은, 아직 이제 DUV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KLA의 브라이트 필드 시장을 넘보기에는 기술적인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 장벽에 대한 한계를 넥스틴은 알고 있고요. 현재 DUV 광원 브라이트 필드 시장 진출을 위해서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2023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2023년에 넥스틴이 브라이트 필드 시장에서도 KLA가 장악한 시장을 서서히 점령하기 시작한다면은 넥스틴의 기업 가치는 올해부터 재평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월 방송에서 제가 삼성증권하고 교보증권의 컨센서스를 언급하면서 올해 2022년 매출을 1천억 이상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이제 1월 달에 발행된 교보증권에서는 매출 컨센서스를 800억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넥스틴과 인텔 간의 협업 중인 3D 장비 관련해서 매출 시점을 올해로 잡느냐 아니면 내년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많이 변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과의 협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1천억 이상 매출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키워드는 3D 패키징입니다. 3D 패키징 기술은 회로 선폭을 줄이는 미세나노 공정에 이어서 이제 반도체 성능을 끌어올리고 반도체 칩 크기를 작게 만드는 필수적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3D 패키징이라는 반도체를 극자외선으로 생산한 뒤에 소자를 위에 쌓아 올리는 방식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공정을 마친 2개 이상의 칩을 얇게 쌓아 올려 하나의 반도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중앙 처리 장치, 그래픽 처리 장치, 연산을 담당하는 장치, 메모리 역할을 하는 장치를 기존에는 수평으로 배열을 했지만은 이제는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칩 안에서 연산과 저장 등 모든 기능이 적층되어서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저장 공간이 늘어나는 등 반도체 성능이 더 작아지고 획기적으로 성능은 올라갈 수 있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최근에는 170단 이상의 초고적층 낸드 플래시가 등장할 정도로 그 기술은 점차 진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검사 장비로는 초고적층 반도체의 결함을 찾아내기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LA, 어프라이즈 머터리얼즈 등 이제 유수 검사 장비 업체들이 이 초고적층 반도체 검사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작년에 인텔하고 넥스틴이 근적외선 초점 주사 광학 현미경 기술로 그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검사에 쓰이는 빛은 이제 자외선보다도 파장이 큰 근적외선을 이용을 해서 이제 메모리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이는 초고적층 반도체를 빠르게 검색할 수가 있는데, 이 장비는 현재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인텔에서 현재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 시험 결과가 조만간 나올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원래 이제 회사 측 말에 따르면 올해 2월로 예상을 했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는 좀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긍정적이라면은 공동 개발한 인텔에는 납품이 들어갈 것이고, 당연히 삼성하고 하이닉스 등 이제 유수 파운드리 업체에서도 수율 향상을 위해서 납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납품 시기는 사실상 기업들이 투자 계획 따라서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언제 수주가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테스트 결과가 3월에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업계에 따르면은 이제 당장의 가시적 매출로 연계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상 이제 넥스틴의 장비 제조 리드 타임은 한 4개월인데 이 3D 장비는 이제 고차원 기술이 적용되니까 좀 길게 봐야 할 것이고, 따라서 빠르면은 초도 장비가 올해 4분기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마도 시장에서 올해 2022년 넥스틴의 예상 매출을 1천억 이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틀발 매출이 올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직 3D 방식 웨이퍼 패턴 검사 장비를 상용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데, 넥스틴이 가장 먼저 그 포문을 열었다는 것의 기업 가치는 이제 재평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컨텐츠를 마치겠습니다. 넥스틴의 이제 사업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은 중요 사항에 대해서 체크해보고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그지 같은 장세입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침공한 것도 아닌데 그 영향은 고스란히 우리나라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슨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예수님도 아니고 전 세계 모든 핍박은 받아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그지 같은 장세에서 꿋꿋이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이야말로 자본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파수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과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부족한 문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